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르꼬르비제 그리고 그 사람의 현대건축 5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채널은 건축 시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건설 관리 기술이나 이제 시공 방법 등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건축 설계, 디자인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축가들을 조금 이해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조금 엔지니어링 측면으로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어야 하면은 좋은 건축가들을 몇 분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시리즈로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인 이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꼬르비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타임지에서 20세기 100대 인물을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999년에 이제 매달은 아니고 이제 몇 월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에 이제 아주 아이콘들 20세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실 분들이 이제 과학자로서는 아인슈타인이 있고, 이제 Heroes and Icons라는 카테고리에는 이제 펠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rtists and Entertainers의 건축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르꼬르비제입니다. 1887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스위스 태생이시고 추후에 프랑스에서 국적을 획득하셔서 스위스 프렌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키텍트이기도 했고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페인터이기도 했으며 라이터이기도 했나 보네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 있고,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면 저도 상당한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딱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분이 현대 건축의 5원칙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5원칙을 얘기할 때 가장 자주 활용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이 빌라 사보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은 프랑스의 포아시, 뭐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지명에 있는 곳에 위치한다고 하고요. 저도 한 번쯤은 나중에 유럽에 갈 일이 있으면 한 번쯤 방문하고 싶긴 하네요. 근데 일단 이 건축물은 지금 돔 이노 하우스라는 이분이 그 전에 이제 컨셉으로 이제 계획했던 이 디자인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이제 3층 슬라브가 있고요. 그 3층 슬라브가 6개의 얇은 기둥으로 지지가 되고, 그리고 그 각 슬라브는 계단으로 이동하는 이 이론적인 개념으로 설계한 것.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짓고 임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플랜됐다고 하고요. 디자인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벽은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임시로 이제 두르는 그런 개념의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축물이 지금 저희 눈에는 굉장히 익숙하죠.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대부분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만든 사람이 르꼬르비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필로티입니다. 필로티는 1층이나 저층 부분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을 둔다기보다는 이제 기둥만 가지고 오픈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실제로 메인층,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층이 그 필로티 구간 위쪽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하를 판다거나 뭐 지상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했는데, 이분은 건물 자체를 띄운 거죠.
그래서 얻으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지상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르꼬르 비제께서는 이제 그 오픈된 지상 공간을 조금 더 공동체적인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상상을 하셨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를 계속 권장했습니다. 필로티 형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권장을 했고요. 그것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층고를 계산을 할 때 이제 각 구역마다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 제한에서 필로티 형식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제한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형식으로 이런 쪽의 설계를 권장하고 있고요. 사실 건축주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주차 공간을 꼭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지하를 팔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또 지하 같은 경우에는 램프를 만들어야 돼서 그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하를 더 파야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필로티 형식으로 하면은 그런 램프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없으니 건축비도 싸지고 있어서 위민전략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프 테라스입니다. 옥상 정원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붕층 자체의 강도가 충분하고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정원을 꾸며도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건물 자체가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도 돼야 된다라는 컨셉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지를 사면 그 대지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샀으면 그 대지가 어느 이제 구역으로 주거구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이런 거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 건폐율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 60%다 그러면 제가 60제곱미터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우리가 건물 간에 거리를 둘 것이고 그리고 자연 환경 같은 것을 지상에다 좀 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요. 이제 자연 환경을 이제 건물 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건폐율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준다거나 조금 더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어서 조금 추천되고 있고요. 제가 있었던 현장도 옥상마다 이제 단위져 가지고 이제 옥상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에 옥상 정원을 굉장히 많이 꾸몄었습니다. 세 번째는 프리 플랜입니다. 이제 열린 평면이고요. 평면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벽들이 구조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벽이 있는 부분에 대한 플랜은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죠. 거기는 고정되고 나머지를 구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벽 자체로만 구조체를 이룬다면 그 벽들은 쭉 올라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구속이 많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기둥만 가지고 우리가 구조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을 구분할 때는 이제 곡면을 그려도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건축가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평면도를 짤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붙인 사진은 이 빌라 사보에의 이제 첫 번째 층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곡면이죠. 이쪽 검은색 층은 이제 곡면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리본 윈도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섯 번째와 관련이 있는데요. 리본 윈도우의 개념은 뭐냐면 지금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놨듯이 이 창문이 이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벽이 구조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벽에 구멍을 뚫으면 그 벽이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창을 만들 수 있는 그 크기가 이제 제한이 있고 또 사실은 옛날 건물들 보면은 이제 벽에 하나하나 정도 방에 한 개 정도만 있죠. 근데 이 건물은
유리창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벽 자체가 이 건물을 구조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 중에 한 개가 이제 채광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도 좋고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있으면은 이 사방팔방으로 다 보이죠.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제 네 번째 특성입니다. 다섯 번째 특성이 이제 free facade입니다. 이제 입면 자체가 건물 이제 바깥쪽에서 봤을 때 건물의 모양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도미노 그 사진 있죠. 거기처럼 우리가 이제 기둥과 슬라브만 가지고 구조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 외부는 이제 건축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제 팬시해 보이는 건물들은 커튼월로 하죠. 이제 건물 전체를 유리창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런 것이 이제 현대 건축 이제 5원칙 중에 마지막 이제 자유로운 입면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지금 이 제가 캡처해 놓은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보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링크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자막은 없어요. 근데 혹시 이제 영어 자막을 켜서라도 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한국말로 이제 이 5대 원칙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으신 게 있나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저도 건축 설계 전공이 아니라 건축가 분들을 많이 모릅니다. 그 예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타시면은 이제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에 플리츠커상, 이제 건축가들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그 플리츠커상 역대 수상자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분들이 했던 이제 작품들, 이제 건축물들을 소개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BIM도 사실은 건축가가 더 자유로운 식의 건축물을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BIM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으로써 발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아는 지식과 조금 조사를 통해서 몇 분도 소개시켜 드리면은 또 우리가 이제 시공자고 이제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알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몇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